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오늘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영상으로 정리해 봅니다. 기사 제목은 필라 아디다스마저 영업 종료합니다. 코로나에 무너진 이태원이란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15일 오전 녹사평역 인근의 필라 이태원 메가샵이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14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좀 쇼크를 받았던 게 휠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이지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이 학생 및 젊은 층에게 큰 인기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최근 실적을 보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긴 했지만 3분기에는 다시 전년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 하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브랜드여서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매장 같은 경우도 이태원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가 최근 철수했다고 하고요. 언더아머 직영점도 얼마 전에 폐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층짜리 스타벅스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고 벤츠 매장도 한남동으로 이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특히 스타벅스가 철수했다는 것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근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지금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0%가량 증가했고 분기 순이익도 10%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현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커피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태원 상권의 핵심은 카페와 맛집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카페는 매장 영업이 멈췄고 식당도 저녁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죠. 이미 이태원 상권은 미군 부대 이전으로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바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타격이 더욱 심해지면서 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더라도 오랜 기간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대형 브랜드들마저 손을 들고 떠난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도 여전히 값비싼 임대료가 문제라며 건물주들이 공실 걱정 없이 기존 상인이 나가면 다른 사람을 받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임차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실로 오랜 기간 방치해둬야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임대료를 조금 양보해주고 상생하며 길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실로 오랜 기간 방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자 임대인인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집합금지 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요. 현재 15만 3천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출을 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거의 없고 그럼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고 매월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며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되어야 하고 각종 세금 납부도 정지되어야 하고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임대료야 민산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호 윈윈하도록 권고하거나 정부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나 기본 공과금, 세금 등은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멈춰지는 것이니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2분의 1 차임에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임대인이 차임을 아예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리고 또 정부에서 권고하고 지원책으로 유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국민들끼리 맺어진 민간의 계약 관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운 계약부터 이 법안을 적용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 법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죠. 변동금리가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확히는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0월 0.87%에서 11월 기준 0.90%로 0.0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보다 0.03%포인트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보다 좀 느린 금리 변동에 대한 반응이 느린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20년 10월 기준보다 2020년 11월 기준이 0.04%포인트 하락하면서 이와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4% 하락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변동에 대한 반응이 빠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상승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 부동산 수요 증가세를 조금씩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